아무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니까.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50년 전부터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조금씩 그쪽으로 몰아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홍익대학교 교수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교수를 할 때 신공업단지 같은 신도시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만 하니까 마침 여천 신도시라는 것을 만들고 반월 신도시라는 걸 만들고 창원 신도시라는 것을 만드는 국가 계획으로 있는데 그 이니시에이션을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는 어드바이스만 해주고, 여천의 경우는 뱃머리라고 표현해드렸습니다만은 급소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봐줘야 되겠다. 여천 신도시의 석유화학단지가 국가계획으로 성립이 되고 오늘 현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화학 단지일 겁니다. 결국 그 배경에 이런 계획들을 해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여천 공업기지, 이것도 저희들이 1978년 4월에 도시 계획이 아니고 도시 설계 3차원으로 계획을 해서 이런 도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게 없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뭐 도면들 그려서 3차원으로 해서 도시 설계를 해서 소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 환경 설계 가치. 지역 그 자연지세와 어울리고 오래 갈 수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 이질감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서 그런 쪽에 도면을, 그때 당시에 도시 설계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처음 거의 있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선 둔산지구로 해줬듯이 필지 계획도 잘라주고 높이도 5층 이상 되지 않게 하고 아주 잔잔하게 다 계획을 해서 예를 들면 시청사를 만들었을 때 이게 지금 이쪽에 진입하는 길에서 보면 요 뒤가 망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 위에 올라가서 말을 타고 이렇게 조망을 했다는 이런 중요한 산인데 그 앞에 조선소가 있어요. 가망만의 제일 북동쪽에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소가 있습니다. 조선소. 그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걸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시청 앞 광장을 만들고 도심에 거북선 공원이 생기고 여천 도시공원 조성계획까지도 만들고 여천은 제가 도시설계를 다 했습니다. 여수의 북쪽에 광양만 쪽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생각한 게 포스코가 여기 들어와야 되겠다.
전체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이쪽 아산 쪽은 인구 분산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겨울에 공사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니 남해로 가면은 365일 공사를 할 수 있고 철을 써서 매니팩처링을 하는 것은 남해안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직접 효과를 위해서도 좋은데 땅값도 싸고 글로 가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정명식 포스코 회장도 하셨던 그 훌륭한 분과 박 회장도 계시고 그럴 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알아들으시고 움직여주시는 결단력 이런 게 굉장히 감사해요. 좀 가슴이 아프단 말이죠. 광양만을 기본적으로 산업지역으로 되니까 이게 피폐해질 수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포스코에다가는 최고로 환경 친화적으로 그것도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사실 지금 포항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은 종합적으로 그 지역, 그러니까 석유공업, 포스코가 이제 들어와서 양쪽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만들어서 어디 또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들어오고 내. 광양만을 보니까 그 수심이 충분히 높아서 광양만에 컨테이너 보트를 필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컨테이너 보트를 만드는 거를 몰고 나가는데 아무도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니까 세계은행에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 포트가 economically feasible 하느냐는 소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켜보자.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해서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흑인이더라고요. 잘 좀 feasibility 해달라고 그러고 그 중간 체크를 못하고 떠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다가 연락을 했더니 이제 떠나는 날이 돼서 들은 얘기는 안 된다. It's not feasible. 광양 계획에 큰 차질을 일으키는 문제가 저한테는 생겼죠. 포스코도 들어가는 것도 다 됐고 석유 정유 그런 것도 다 돼 있고 컨테이너 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feasible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태가 돼서 청천벽력이죠. 만나야 되겠다. 앞시 비행기인가 떠난다고 조선 호텔에서 7시인가 떠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시 반인가 내가 가겠다. 아침을 먹는 데에 가서 계란 프라이를 좀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아니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했더니 그때 부산항만청이나 인천항만청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데 이유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무것도 없는데 수요도 지금 없는데 거기다가 하는 것이 피지빌리티가 없다고 그랬다고 해서 못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인천항만청과 부산항만청이 안 된다고 여기 불필요하다고 피지빌리티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발상을 뒤집어 달라. 이 지역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국가 발전의 그 기본적인 커패시티도 늘려야 되고 이걸 해야 또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진 역발상을 생각하니까 그런데다가 호남 지역이 너무 낙후돼 있는데 국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활성축에 뱃머리로 찍어 놓은 데니까 여기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했더니 그분이 랩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치더니 자기 빨리 지금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치면서 one birth is possible
한 선조가 가능하다라고 쳐서 가니 결론을 그렇게 알고 하시오. 한 선조. 불씨를 죽이지 않고 간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도지사인 전석공 씨한테 전화를 해서 전석공 지사는 또 제가 여천 공업단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 광양에게서 컨테이너 보트를 만드는 행정 조직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양 출장소라는 걸 만드세요. 바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판단력이 또 빠르고 국가가 참 행운인지 모르지만 광양 출장소를 만들어서 동광양시의 개발 계획을 바로 만들게 된 것이 이 중마동 지구 개발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에서 광양항 배후도시 계획, 광양에 있는 뒤에 중마동에 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이 뭐 다 있죠. 제가 이렇게 해서 도면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동자가 빠지고 광양시로 되는 거죠. 광양읍의 동쪽에 만들어서 동광양시라고 그랬어요. 동광양. 이거는 저 컨테이너 포트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그 홍콩가처럼 배후에 산들이 있고요. 요게 배후 이렇게 도시고 동광양시 요걸 한 거죠. 컨테이너 포트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도면을 그려서 몰고 나가는 거죠. 도지사와 시장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받아줘서 끌고 나갔으니까 감사하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엑스포도 다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인천과 부산만 갖고 지금 우리가 수출이 세계 5위, 4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가 수출입 용량만 따지면 올해 지금도 1위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수출입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온 결정을 한 거죠.